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제 사례 8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는 입대 전에 기왕력이 있는 사람이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기왕력이 있으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관례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공상을 받으려면 군 생활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아니면 기타 생활에서 그 실수로 상의를 입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대 전에 기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참 특이한 사례죠.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입대 전에 기왕력은 이분은 내정맥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갖고 병무청에서 신청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고 현역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훈련 시절을 다 잘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서 이제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돼 있어요. 겨울이 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혹한기 훈련 이제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병무청 신체검사에도 갑종으로 잘 맞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훈련도 받아냈고 해서 이 혹한기 훈련도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어지간 훈련, 그러니까 일반적인 훈련이나 모든 군 생활에 있어서 별로 지장을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군 생활을 해왔죠. 자, 그런데 혹한기 훈련 때도 자기도 괜찮겠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혹한기 야외 훈련으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야간에도 진행돼서 완전 군장할 상태에서 40km 전술 행군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토록 정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렇게 혹한 집중 훈련을 받게 돼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km 완전구장 40km를 전술 진행 중에 이 사람이 심적 부담을 느껴갖고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훈련을 받다가 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계속 진료를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주의의 권위에 따라서 일단 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역시나 그러니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왕력이 있으면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시 공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군 입대 전에 내동정맥 기형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군대 오기 전에 그 질병이 악화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훈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기왕력이 있어도 정말 너무 힘들게 훈련받다 이게 다치게 되면 공상을 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자꾸만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해보자.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를 찾게 됐죠. 그 전문가를 찾아서 행정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때 이렇게 했죠. 내가 군 입대 전에 그 질병을 알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커트를 당하지 않았고 또 훈련소에서도 그렇고 자대에 와서 군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데 이 혹한기 4박 5일 동안 행군, 그러니까 완전 군장 40km 완전 군장 행군을 하는 그런 큰 부담을 안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쓰러졌는데 보훈심사위에서는 옛날 그 병이 발생한 거지, 악화돼서 발생한 거지 군생활 하면서 발생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장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문가를 통해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일반 평균인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괜찮았다. 지금까지 군생활을 뭐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도 괜찮았다. 그런데 그 특수훈련, 그러니까 그 40km 전술 행군이나 야외 훈련, 이걸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 평균인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다. 그래서 다친 거다. 이렇게 이게 발생한 거지. 이 훈련이 아니었다면 나는 전역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훈처에서 주장한 내용과 또 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거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히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이제 제기를 했냐면은 이 사건이 혹한기에 이루어지는 야외 훈련 등으로 4박 5일 동안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전술 훈련이고 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40km 40kg의 전술 행군을 40km의 전술 행군에 동참하였던 점. 자,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지, 이렇지 않고 보통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이 훈련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조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병사의 뇌정맥이 파열된 것이지 군 입대 전에 기왕력으로 갖고 있던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파열 현상이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훈련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입대 전에 기왕력이 있어도 군 혹한기 훈련 중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자연경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와 관련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통 지금 기왕력이 있어서 공상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일상생활에 그냥 보통 행정심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다시 번복을 해서 공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또 이 철저한 준비라는 것은 의학적인 자료도 필요하겠거니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상위 등급, 그러니까 뇌출혈에 쓰러졌기 때문에 상위 등급도 상당히 높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당당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받을 교훈은, 내가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때 군 입대 전에 있던 내 기왕력과 군 생활에서 훈련 받는 것이 일반 보통 평균인보다 훨씬 고된 훈련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재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왕력이 있던 사람이 군 입대해서 훈련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서 공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제가 하는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조언까지 꼭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제 사례 8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는 입대 전에 기왕력이 있는 사람이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기왕력이 있으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관례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공상을 받으려면 군 생활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아니면 기타 생활에서 그 실수로 상의를 입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대 전에 기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참 특이한 사례죠.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입대 전에 기왕력은 이분은 내정맥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갖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고 현역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훈련 시절을 다 잘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서 이제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돼 있어요. 겨울이 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혹한기 훈련 이제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병무청 신체검사에도 갑종으로 잘 맞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훈련도 받아냈고 해서 이 혹한기 훈련도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어지간 훈련, 그러니까 일반적인 훈련이나 모든 군 생활에 있어서 별로 지장을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군 생활을 해왔죠. 자, 그런데 혹한기 훈련 때도 자기도 괜찮겠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혹한기 야외 훈련으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야간에도 진행돼서 완전 군장할 상태에서 40km 전술 행군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토록 정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렇게 혹한 집중 훈련을 받게 돼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km 완전구장 40km를 전술 진행 중에 이 사람이 심적 부담을 느껴갖고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훈련을 받다가 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속 진료를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주위의 권위에 따라서 일단 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역시나, 그러니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왕력이 있으면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시 공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군 입대 전에 뇌동정맥 기형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군대 오기 전에 그 질병이 악화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훈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기왕력이 있어도 정말 너무 힘들게 훈련받다 이게 다치게 되면 공상을 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자꾸만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해보자.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를 찾게 됐죠. 그 전문가를 찾아서 행정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때 이렇게 했죠. 내가 군 입대 전에 그 질병을 알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커트를 당하지 않았고 또 훈련소에서도 그렇고 자대에 와서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데 이 혹한기 4박 5일 동안 행군, 그러니까 완전 군장 40km 완전 군장 행군을 하는 그런 큰 부담을 안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쓰러졌는데 보훈심사위에서는 옛날 그 병이 발생한 거지, 악화돼서 발생한 거지 군생활 하면서 발생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장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문가를 통해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일반 평균인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괜찮았다. 지금까지 군 생활을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도 괜찮았다. 그런데 그 특수훈련, 그러니까 그 40km 전술 행군이나 야외 훈련, 이걸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 평균인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다. 그래서 다친 거다. 이렇게 이게 발생한 거지, 이 훈련이 아니었다면 나는 전역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훈처에서 주장한 내용과 또 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거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히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이제 제기를 했냐면은, 이 사건이 혹한기에 이루어지는 야외 훈련 등으로 4박 5일 동안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전술 훈련이고, 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40km 40kg의 전술 행군을 40km의 전술 행군에 동참하였던 점. 자,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지, 이렇지 않고 보통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이 훈련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조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병사의 뇌정맥이 파열된 것이지, 군 입대 전에 기왕력으로 갖고 있던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파열 현상이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훈련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입대 전에 기왕력이 있어도 군 혹한기 훈련 중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자연경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와 관련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통 지금 기왕력이 있어서 공상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일상생활에 그냥 보통 행정심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다시 번복을 해서 공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또 이 철저한 준비라는 것은 의학적인 자료도 필요하겠거니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상위 등급, 그러니까 뇌출혈이 쓰러졌기 때문에 상위 등급도 상당히 높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로 공상궁경 국가유공자로 당당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받을 교훈은 내가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때 군 입대 전에 있던 내 기왕력과 군 생활에서 훈련 받는 것이 일반 보통 평균인보다 훨씬 고된 훈련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재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왕력이 있던 사람이 군 입대해서 훈련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서 공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제가 하는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조언까지 꼭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